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이제 PPT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앉으셨네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지적이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예요. 물론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건 아니고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등록이 되는 거죠. 네, 핵심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것이고,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토지의 표시 중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331페이지 보시면요. 331페이지. 자,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느냐. 자, 요것을 다룹니다. 요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별 그 등록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그 지적공부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종류별 등록사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요, 또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를 먼저 하시고 그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지적공부의 의의가 나오죠.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이제 등록해 놓은 장부예요. 공적인 장부죠. 그래서 대장하고 이제 도면이 있습니다. 대장하고 도면. 그래서 우리가 대장할 때 대자는요, 전망대 할 때 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때예요. 한눈에 알아볼 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예요. 그래서 이걸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를 주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나 숫자로 기록이 되는데 다만 경계예요. 자,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장 이외에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이제 도면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 그러면은 대장과 도면. 대장의 종류에는 우리가 앞에 잠깐 보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대장과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종이로 돼 있었어요. 종이로 돼 있던 거를 지금은 다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전산화 시켜놓은 지적공부를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것을 이제 전산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걸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개념을 잠깐 봤고요. 밑에 이제 종류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자, 지적공부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루게 될 텐데요. 가시적 지적정보,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지적공부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가시적 지적공부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 그러면은요, 이 가시적 지적공부, 즉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밑에 불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종이로 되어 있지 않고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 이것은 이제 불가시적 지적공부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우리가 책을 읽다가 나오면요,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이 지적공부를 말하고요.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전산화된 것이고, 이 수식어가 없으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의 종류별 우리는 등록사항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앞에 설명드렸죠. 대장과 도면으로 나누는데, 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장부를 말해요. 그래서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대장이 5가지가 있고요. 문자나 숫자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도면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면에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지적도 임야도.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적도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임야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에는 이 2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3개가 또 추가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요, 대장 해가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가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 밑에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D장과 도면하고 한 중간적 위치에 있는 또 다르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D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D장이냐 도면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결국 문자나 숫자로 기록돼 있어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냥 D장에 포함시켜 버리세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등록사항을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D장에 집어넣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D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이제 등록되는 사항들, 이 개념과 등록되는 사항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지적 공부의 종류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등록사항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 332페이지는요, 이 지적 공부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열람, 등본 발급받는 이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입문 강의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대자는 한눈에 바라볼 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임야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자,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요, 등록사항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따로 볼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보면 됩니다. 밑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개념이 있는데요. 개념은 밑에 써져 있고 좀 길게 써놨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토지에 대한 표시, 부수적으로 소유자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장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러니까 토지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임야들은 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해서는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토지대장을 나눠드리면서요, 한번 쭉 읽었어요. 쭉 읽었던 것을요,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이 등록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요, 그 D장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양식들이. 자, 토지대장이 있고요. 넘기시면은 공유지원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마지막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네 개의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도 참고하면서 봅니다. 임야대장은 없는데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똑같이 생겼어요.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5개 D장에 대한 등록사항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우리 대장, 토지대장을 앞에 놓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등록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죠. 이거는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것은요, 이 견본, 그러니까 원래의 원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토지대장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뽑아보면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A4 용지로 세로로 나오면서요, 오른쪽에 뭐 발급 시각, 발급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뽑기 때문에 발급자, 발급 시각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거 원본에는 그런 게 없겠죠. 발급 시각, 발급자 이런 게. 그래서 원본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좀 틀려요. 우리는 원본의 내용을 아는 것이지 발급 시각이 어떻게 되냐 이건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원본의 내용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우리가 쭉 읽어가면 돼요. 맨 왼쪽 위에 보면은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재가 있고요. 첫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소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오른쪽에 보니까 지번이 있죠. 지번. 그래서 소재와 지번이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번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죠. 고유번호가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 없죠. 그러면은 토지의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고유번호는요, 필지마다 붙이는 그 고유한 번호예요.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유번호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다고 했죠. 방배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들면 동일한 고유번호가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 10자리는요, 행정구역 소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코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부산은 몇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울을 몇 번을 부여한 다음에 서울에는 구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구마다 번호를 붙이고요. 그럼 서초구 안에도 동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그 동마다 번호를 붙여요. 이렇게 코드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 번호는 알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몇 번이고 경기도는 몇 번이고 이런 건 알 필요는 없고요. 얘는 행정구역 소재를 가지고 코드화시켜서 10자리를 만듭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번호예요. 그 다음에 뒤에 9자리가 있어요. 뒤에 9자리. 뒤에 9자리가 있는데 9자리 중에서요. 뒤에 8자리는 뭘 나타내냐면요. 이게 지번을 나타내요. 지번. 그러면은 8자리 중에서요. 앞에 4자리는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냅니다. 부번. 자, 그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만번대의 지번은 없어요. 그러면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그래서 8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0312, 0012면은 지번은 뭐라는 의미예요? 312의 12번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312의 12번지는 0312. 이게 4자리가 본번이니까, 뒤에 4자리가 부번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8자리를 가지고 지번이 8자리예요.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지번 앞에요. 한 자리가 또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장 구분 표시예요. 우리가 지번을 할 때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만 이렇게 있지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자를 붙였죠. 산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 어떻습니까? 뒤에 고유번호 7자리 앞에 첫 자리가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게 바로 대장 구분 표시예요. 그래서 1로 돼 있으면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고 2로 돼 있으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해요. 이렇게 되죠. 대장 구분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해당하는 숫자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총 어떻습니까? 19자리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요거 그 보충자료예요. 뒷면에 보면은 도면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고유번호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고유번호.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자로 돼 있고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소재, 뒤 8자리는 지번. 그럼 우리가 고유번호를 보면서 이것만 볼 줄 알면 돼요. 앞에 10자리에 코드번호는 알 필요 없고요. 뒤에 9자리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번은 어떻게 돼요? 312의 12번째예요. 근데 만약 여기가요. 1로 안 되고 2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0312, 001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토지의 지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312의 12번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2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죠. 앞에 산자를 반드시 붙여야 되겠죠. 이 지번은 산 312의 12번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1로 돼 있으면 산자를 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9자리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앞에 10자리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럼 우리가 고유번호를 만들 때는요. 소재와 지번 또 대장 구분 표시를 가지고 19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지목을 가지고는 코드번호를 만들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유번호를 보고 소재, 지번, 대장 구분을 알 수 있지만 지목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지목도 코드 번호가 있어요. 전답, 과소나 하면서 1, 2, 3 붙어 있죠. 이게 지목의 코드 번호인데 이 지목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의 의미를 보았고요. 19자. 그러니까 고유 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어요. 총 19자로 돼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토지 대장으로 와 가지고요. 자, 오른쪽 보면은 도면 번호가 있죠. 자, 번호가 한 3개가 있어요. 제 고유 번호 맨 왼쪽에는 고유 번호가 있고 그냥 도면 번호가 있어요. 이 도면 번호는 이 토지가 만약에 송정리가 여러 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의 도면 안에 못 들어가고 송정리가 조그만한 리여가지고 하나의 도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도면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송정리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이 하나의 도면에 못 들어가서 총 16개의 도면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개가 도면이 이제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여기에 위치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1, 2, 3, 4, 5, 6, 6호 도면에 있는 것이 되겠죠. 6호 도면에. 이렇게 적어놔야 이 토지는 6호 도면에 있다라고 적어놔야 토지 대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16장을 다 붙여놓고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토지가 위치한 도면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토지에 대한 경계가 궁금하면은 5호 도면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도면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장 번호요. 장 번호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건 D장 페이지 번호라고 했어요. D장 페이지 번호. 장 번호는 자, 토지 대장이요. 한 페이지로 돼 있지 않고요. 토지 이동이 계속 발생해서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만약에 세 페이지로 돼 있으면요. D장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적는 거죠. 세 페이지로 돼 있는 토지 대장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여기가 3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3의 3.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제 D장 장 번호를 봤더니 3의 2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앞에도 하나 더 있다. 만약에 두 페이지로 돼 있으면요. 이렇게 되겠죠. 2의 1, 2의 2. 근데 여기는 1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이게 전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 번호는요. 앞에 D자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D장 페이지 번호다. 그럼 우리가 고유 번호하고 도면 번호하고 장 번호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고유 번호는 19자로 되어 있는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 도면 번호는 도면 페이지 번호가 되겠죠. 이것은 5호 도면에 있다. 도면이 20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도면마다 페이지 번호를 붙일 거 아니에요.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도면 페이지 번호예요. 5호 도면을 찾아가라. 장 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 대장, 3장으로, 이 토지 대장이 2장으로 되어 있느냐, 3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대장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밑에 도면 번호 밑에 보니까 축척이 있죠. 이 축척은 이 도면,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의 축척이에요. 축척도 나옵니다. 그럼 축척이 12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보통 농촌을 말해요. 도시 같은 경우는 600분의 1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요, 아, 이거는 시골이구나. 근데 여기가 뭐 600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굉장히 싼 지역이구나. 축척이 크면 클수록 땅값 비싼 지역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축척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요, 이제 쭉 읽기만 하면 돼. 아직은 외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외울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이제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맨 왼쪽에 지목이 있어요. 지목. 이 지목 위에 있는, 전 위에 있는 요게 바로 코드 번호예요. 지목에. 우리가 지목을 읽을 때 전답 과손 시작했죠. 전이 1번이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D가 나오는데 D는 8번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목 코드 번호인데 고유 번호를 만들 때 지목 코드 번호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지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면적이 있죠. 이 토지에 면적이 있어요. 면적도 있고. 그 다음에요.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 밑에 보면 뭐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이런 게 뭐예요? 토지 이동이 되는 거죠. 토지 이동. 그래서 사유라는 것은 토지 이동 사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세 등을 위해서 소유자도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먼저 특정해야 되겠죠. 누군지 정확히 특정해야 돼요.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소유자를 적을 때는요. 항상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물론 사람일 경우에는요. 주민등록번호를 쓰겠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을 적고요. 법인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그러면 소유자를 적을 때 소유자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자를 적을 때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요. 변동일, 변동원인을 적습니다. 우리가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세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적는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소유자한테 과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겠죠. 1월 1일부터 취득했느냐, 7월 1일부터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한 날짜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취득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냐,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냐,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도 적습니다. 변동원인. 그래서 변동되는 날짜, 원인도 함께 기록이 돼 있어야 소유자한테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소유자를 적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예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변동일, 변동원인을 함께 세트로 기록하는 것이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소유자를 적는 의미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적을 때는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요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니까요. 토지 등급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등급. 이 토지 등급.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있다. 그 밑에 보니까 무슨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등록되는구나.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보았어요. 사항들.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등록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지장에 등록된 사항을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공유지역 명부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요, 그 소유자를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변동일, 변동원인을 적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요, 가, 을, 병 해가지고요,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이제 토지대장에 적어야 되는데 20명을 이제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20명을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토지대장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소유자가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은 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분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소유자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별 지분까지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에 한 페이지로 적을 수가 없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될 텐데 토지대장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인데 소유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인데 이 부수적인 내용 때문에 토지를 표시를 한눈에 보지 못하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늘어나면은 불합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20명이나 된다라고 할 때는요, 이럴 때는 20명 소유자별 지분을 토지대장에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버리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적습니다. 토지대장에는요 소유자는 적어요. 갑 외 19인이 소유한다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만 적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소유자별 지분을 적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토지대장은 토지에 표시 보는 것이 목적이지 소유자 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소유자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보고 싶은만 봐라. 그래서 토지대장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게 한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이것이 공유지연명부예요. 그러니까 공유지죠. 공유지. 공유지에 사람들의 소유자별 지분을 쭉 기록해 놓은 장부를 공유지연명부라고 해요. 자, 그럼 개념을 보죠. 토지대장 임야지장에 등록되는 소유자가요. 2인 이상이라는 거죠. 2인 이상.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자별 지분을 적어야 될 텐데 토지대장에다가 그 사람들 다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더라.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지장에는요. 누구 외 몇 명 이렇게만 적어놓고요. 그 자세한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을 합니다. 공유지연명부에. 그래서 토지대장의 부피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봤어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같은 경우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든 것이 바로 공유지연명부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등록사항을 보죠. 나중에는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유지연명부 어떻게 생겼는지는요. 여러분 그 장부 있으니까 넘기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공유지연명부. 원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공유지연명부에는 뭐가 등록되냐면요. 맨 왼쪽 위에 보니까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요. 이 공유지, 이 토지에 대한 이제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도 없습니까? 소유자가 2사람이면 한 페이지로 끝날 테지만 20명이면 한 페이지에 다 끝나진 않겠죠. 여러 페이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장번호가 나와요. 5페이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장번호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자 나오죠.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게 한 거니까 이제 소유자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동일, 변동원인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어떻습니까? 그 소유자별 지분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할 테니까. 그래서 소유자별 이제 지분이 또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유지연명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게 다예요. 공유지연명부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특징을 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과 관련돼서요. 모든 지적공부에는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토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냐, 어떤 토지에 대한 지적도냐,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냐. 먼저 토지부터 특정해야 되겠죠. 그럼 토지는 뭐로 특정됩니까? 소재 지번으로 특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에는요,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이 다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등록되는 사항과 관련돼서 모든 지적 공부에는 먼저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될 테니까 소재 지번이 기본적으로 다 등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장번호가 있는데 이건 대장 페이지 번호라고 했죠. 그럼 대장 페이지 번호는 어디에만 기록되겠어요? 대장에만 기록이 되겠죠. 대장에 1페이지, 2페이지 적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대장 페이지 번호는요. 대장 페이지 번호는 대장에만 기록이 됩니다. 대장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도면 2가지, 대장 5가지 썼는데 대장 5가지만 등록돼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고유번호를 보죠. 고유번호. 대장 장번호하고 고유번호요. 고유번호는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들기 때문에 소재 지번이 지적공부 7가지에 모두 등록되면은 이 고유번호도 지적공부 7가지에 모두 등록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도면을 봤죠. 도면. 도면에는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17번지고 주소용지예요. 그럼 주소용지면은 옆판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목을 나타낼 때는요. 한자만 기록한다고 했어요. 부호로. 주소용지니까 주라고만 쓰는 거예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번하고 지목을 적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19자리 고유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쓴다는 게 불가능하죠. 19자리 고유번호를 어떻게 적어요? 토지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현실적으로 고유번호 19자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고유번호도 어떻습니까? 대장 5가지만 등록이 돼요. 도면 2가지는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등록되지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는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 지번이 한 세트고 고유번호 장번호가 한 세트다.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고유번호 장번호는 이것은 대장 5가지만 등록되지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항상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는 과정에서요. 뭐 보면은 이걸 다 외우기 위해서 두 문자로 해서요. 뭐 10몇 개씩 두 문자를 만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와 함께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공유지원명부 등록사항을 보죠. 동일지원명부. 자, 동일지원명부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그러니까 공유지니까 공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 소유자별 지분. 자, 그래서 소유자가 당연히 기록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동 원인을 기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 기록할 때는 무조건 세트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소유자를 기록한 의미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동일, 변동 원인이 무조건 함께 기록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록되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유자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등록하고 뭘 또 기록해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공유지원명부 등록상 뭐만 기록하면 돼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지원명부, 공유지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게 있죠. 공유지원명부는 지적공부이니까 당연히 소재 지번이 당연히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당연히 등록되니까. 그 다음 공유지원명부는 대장이 일정해요. 문자나 숫자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대장들은 무조건 기록되는 게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이건 옵션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기록되는. 고유번호, 장번호. 다시 말하면 앞에 대장 5가지에만 고유번호, 장번호를 기록하지 도면에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유번호를. 그 다음에 이건 대장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도면에는 애초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2가지는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대장 5가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외워야 될 게 소유자별 지분. 간단하죠. 공유지원명부니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등록되는 사항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공유지원명부는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이후에도요. 공유지원명부는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시험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왜 볼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소유자별 지분이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데요. 이제 소유자별 지분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 등기부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옮겨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어떻습니까?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돼 있어요.
이걸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데 공의지원명부하고 등기부하고 불일치가 생기면 뭘 따라야 돼요? 등기부를 따라야 되잖아요. 권리는 등기부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자별 지분을 보고 싶으면 실제로 뭘 보겠습니까? 공의지원명부를 보진 않겠죠. 등기부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공의지원명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만은 시험용으로 이 두 가지가 기록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옵션이니까. 자, 그러면은 등록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릴 유의물 중에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등록되는 사항. 그럼 공의지원명부였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옵션이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자, 우리가 장부를 보죠. 양식을 보면은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데, 대지권 등록부는 뭐냐면은요, 자, 보죠. 어떤 토지 위에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5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이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자 됐습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대지권이잖아,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 대지권이에요. 그러면은 대지권이었습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대지권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지권을 어떻습니까? 이것도 토지에 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101호하고 102호, 201호, 202호는 대지권이 항상 동일합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대지권을 101호 대지권은 얼마, 201호 대지권은 얼마, 301호 대지권은 얼마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토지대장이 또 부피가 커지겠죠. 이건 권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권리. 토지의 표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토지대장의 부피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여기 공유주 뭐요? 여기가 14세대가 살고 있으면은 몇 페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이 권리 기록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의 부피가 또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요. 만약 이 토지가 이런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면은 대지권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 따라봐라.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의 표시만 중심으로 적겠다. 한눈에 토지의 표시를 알 수 있도록요.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면요. 이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한 장부. 대지권 등록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개념 보면은요. 토지대장 임야지정에 등록되는 토지. 자,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도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그럼 대지권도 권리잖아요. 권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겠어요?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대지권,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요,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대지권을요,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대지권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뭘 보겠어요? 대지권 등록부가 아니라 등기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등기부를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용으로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지정에 등록된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거죠.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 등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옮겨 적어 놓은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볼 일은 없겠죠. 등기부 보면 되니까 정확하게 알려면은.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그러면 장부가 또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장부에 양식이 거기 있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도 습니까? 지적공부의 일정. 그러면 우리는 대지권이 등록되는 장부. 장부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지적공부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소재 지번이 당연히 기록된다는 거죠. 소재 지번이 당연히 기록되겠죠. 이거는 대장의 일정이죠.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면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게 뭐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그러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등록되는 거예요. 대지권도 없으니까 한 페이지로 안 되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까? 장번호, 대장 페이지 번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근데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보죠.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동일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101호는 얼마, 102호는 얼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101호, 102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나만 소유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 101호를 소유하면요. 101호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나만 소유하는 부분 있죠.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1호, 102호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겠죠. 즉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토지 위에요,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있어요. 그럼 101호가 두 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101호가 두 개가 있으면 이 101호하고 이 101호가 대지권 비율이요, 반드시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1호는 101호면은 이 건물 101호냐, 이 건물 101호냐를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 명칭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그럼 건물 명칭은요, 하나의 토지 외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었을 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명칭은 적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세트로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움직이겠죠. 이게 하나가 없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도 없어도 의미가 없고 이게 없어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 명칭, 전유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면서 이것이 대지권의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그러면은 여기 뭐 A동 이 건물 푸르지오 아파트 A동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분의 13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D장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은요, 과세를 위해서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럼 과세를 할 때 301호의 과세예요?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예요?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하겠죠? 301호가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 과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1호 소유자를 적어놔야 되겠죠. 301호 소유자를 적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나와요. 그러면 소유자를 적을 때 넣습니까? 항상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301호를 언제부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동원인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당연히 세트로 기록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301호 소유자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지분이 있겠죠. 지분에 따라서 대지권도 틀려질 거 아니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분도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도 적습니다.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았으면요, 이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 자, 보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요, 넘기시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항상 공유지원명부도 소유자별 지분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듯이 대지권 등록부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라는 거, 명칭을 통해서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록사항 보죠. 자, 기본적으로 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그거는 지적공부니까 당연히 소재 지번이 등록되는 거고요. 그건 외울 필요 없죠. 이건 D장이니까 고유번호가 왔습니까? 고유번호 장번호가 기본적으로 등록된다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고유번호 장번호는 D장에는 무조건 등록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결국 이것은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니까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겠죠.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대지권 비율. 근데 비율은 전유 부분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도 나와야 되고, 근데 건물이 두 동 이상이면은 건물 명칭도 나와야 되겠죠. 대지권에 관한 사항. 요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세라고 적기 때문에요, 대지권 비율만 적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적는 거죠. 전유 부분에 소유자를 적고요. 소유자를 적을 때는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일, 변동원일. 소유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소유자별 지분도 적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이게 전부예요. 근데 전부인데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 보죠.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표시,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은 항상 세트라고 했죠. 이게 대지권을 나타내는 거니까. 연상하면 되겠죠. 어떤 건물 몇 호가 대지권 비율 얼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걸 빼고 보니까요. 자,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보니까 요걸 가려버리면요, 뭐와 같느냐?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하고 동일하죠. 공유지원명 위에 있는 동의, 우리가 요약 보충자료로 나눠준 요걸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운데 3번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빼버리니까요, 공유지원명부의 등록사항이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공유지원명부 어떻습니까? 소재지분 기본적으로, 고유번호 장본을 기본적으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는 것이 공유지원명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는 이렇게 가시면 되죠. 요거. 그러면 공유지원명부하고 다른 사항은요, 요거 하나예요. 대지권. 그럼 우리 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공유지원명부 플러스 대지권. 그렇잖아요. 공유지원명부 플러스 대지권. 끝나잖아요. 그렇죠.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소유자별 지분.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플러스 대지권.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끝나는 거죠. 두 문자를 할 필요가 없죠. 두 문자를 할 필요 없잖아요. 공유지원명부는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원명부 플러스 대지권. 끝나니까. 두 문자를 할 필요 없어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해버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딱 두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를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D장의 마지막으로요. D장의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서는요. 그 334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나와요. 그리고 도면이 나오고 오른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따로 나오는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D장과 도면이 아닌 제3의 무엇으로 만들어서 뒤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D장 일종으로 보라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먼저 보죠. 다섯 번째는 335페이지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 좌표 의미를 좀 보았어요. 그래서 좌표라는 것은요. 개념에서 이 개념은 책에 없지만요. 간단히 보면 돼요. 이 경계점들 어떻습니까? 수학적인 좌표로 만들어둔 장부라고 했죠.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할 때 원래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좌표를 구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이게 좌표예요. 경계점 좌표죠.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이런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예요. 좌표. 부호보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전국의 모든 토지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는 토지가 아니라 요 지역만 만들어놨어요. 우리 책에서는요.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데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요.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지역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 비닐처럼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뭐 길 하나 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들의 경계, 면적이 다 바뀌어버리죠. 경계 면적을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지적.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 면적 등을요.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도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시골도 농촌지역이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넣습니까? 시골에도 경지 정리 사업을 하죠. 그래서 밭들을 바둑판처럼 만들어요. 그럼 이때도 어떻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겠죠. 그럼 이때 지적 확정 측량, 새롭게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땅값 비싼 지역이죠. 이 지역하고요.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인데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뒤에서 축척 변경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하고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럼 전국에요. 한 10%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한 지역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지적도 내에서만 둡니다. 임야도에서는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요. 원래 토지대장 지적도를 두는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요. 토지대장 지적도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이 없는 게 아니죠.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공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원명부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것도 없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대지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도요.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또 두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요 지역에서만.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임야도에서는 두질 않아요. 임야도.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고요. 토지대장 지적도에서만 둡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개념을 잠깐 보았고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도요. 우리가 견본이 있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원본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거하고 형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원본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을 보죠.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이 당연히 기록되겠죠. D장의 일종으로 뭐라고 그랬죠? D장의 일종이니까 뭐가 등록되겠어요? 고유번호, 장번호가 따라서 당연히 등록되겠죠. 고유번호, 장번호. 좌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토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좌표를 한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30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좌표를 적으려면 한 페이지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4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장번호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 그러면 좌표는요, 이제 X, Y 해가지고 좌표들을 둬요. 좌표들. 그러면은 좌표들이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5개로 이루어진 좌표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 좌표가 있겠죠. 좌표. 그럼 좌표를 등록되면요, 5개로 만약에 좌표를 5개를 가진 토지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토지라고 해보죠.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좌표만 그냥 기록해 놓으면요, 이 좌표가 도대체 어디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좌표마다요,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것을 좌표를요, 번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좌표를 이제 부호화시켰다 해서 이걸 부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표가 기록되면요, 좌표에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부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부호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이다. 그럼 우리가 이 좌표가 여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부호도를 통해 가지고 이 좌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번호를 1, 2, 3 이렇게 적을 것이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좌표가 3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기록할 때는 부호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좌표를 기록하지 않으면 부호도를 쓸 필요가 없죠. 좌표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 부호보도예요. 그러니까 좌표 부호보도는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트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은요, 이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죠. 부호도를 통해서. 근데 이 토지 모양을 알 수 있는데 인접하는 토지를 보고 싶어요. 인접하는. 그럼 인접하는 토지 모양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도면에는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 토지가 도대체 몇 호 도면에 있는지를 모르면요, 도면을 다 깔아놓고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을, 주변의 토지를 보고 싶으면 이제 도면을 찾아가는데, 그러면은 몇 호 도면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도면 번호도 붙여놔요. 토지 대장에 도면 번호 붙여놓은 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 도면 번호도 붙여놓습니다. 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2개만 또 기억하시면 돼요. 2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먼저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죠. 대장의 일종이라고 했죠.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좌표 기록하기 위한 거잖아요. 좌표가 기록이 돼요. 그럼 좌표를 기록할 때는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게 뭐였어요? 부호, 부호도. 좌표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부호보도는 항상 세트로 함께 기록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좌표 하나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기록됐어요? 이 좌표 등록부를 보고요, 그 토지 모양은 부호보도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인접하는 토지 모양을 보려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면 번호도 함께 붙여놓습니다. 도면 번호.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좌표와 도면 번호.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 다 공통이니까. 자, 그러면 2개씩만 기억하시면 되죠. 공유지원 명부는 소유자별 지번.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원 명부 플러스 대지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와 도면번호. 2개씩만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울 필요가 없죠. 두 문자를 10몇 개씩 해가지고 외우는데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등록되는 사항 전부다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등록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옆에다 적어놓으면 다 되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응용돼서 나와도 우리는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요,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봤어요. 개념. 그러면 우리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죠. 1페이지에 이거 우리가 보충자를 해가지고요, 밑에 뭐요? 1, 2, 3, 4 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고요. 나중에 볼 것이고, 이 공유지원 번호,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었습니까? 3번, 4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껍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문자로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인데, 한 김에 도면까지 해버리죠. 도면까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요. 도면은 334페이지, 우리 책에서는 334페이지가 있고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는요, 뒷면에가 있는 거예요. 뒷면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도면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도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요,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죠.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 책에서는요, 축척의 종류가 나오는데, 축척의 종류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면적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도면의 등록상만 보도록 하죠. 도면의 등록상. 그러면 오른쪽이요, 335페이지에 있는요, 5페이지는 도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나눠드린 것은요, 이 도면하고 똑같은 도면은 아닙니다. 가상적인 도면인데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도면은요, 가장 먼저 씁니다. 이게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냐. 그러니까 지적도의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명이라고 했죠. 제명. 지적도의 제목이 돼요. 그럼 지적도 제명 아니었습니까? 이건 무슨 시, 무슨 동의 지적도라고 했으니까 이 토지들은 다 무슨 시, 무슨 동에 있는 토지들이죠. 이게 소재가 제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소재가 제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여기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도 등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도면에는 없는 내용으로요.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이게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도인 경우에는 여기다 좌표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슨 시 무슨 동이요. 자, 그러면은 도면이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총 20장으로 되어 있대요. 20장 중에요. 이것은 8호 지적도래요. 그럼 이게 이게 도면 번호가 되겠죠. 도면 번호. 도면에는 도면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도면 페이지 번호. 도면 번호가 됩니다. 근데 8호 지적도인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봤는데 오른쪽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19장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느냐? 자, 오른쪽, 왼쪽에 이 표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9호 도면. 이건 8호 도면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8자예요. 자, 아래 내용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13호 도면. 그러니까 다음 도면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그래서 찾아가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명칭을 보죠. 우리 책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유인물에. 색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이게 뭐예요? 제명이라고 했죠. 이 지적도의 제목이에요. 그 안에 소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라고 적는다고 했죠. 좌표라고 적어요. 수치라고 적는 게 아니라 좌표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할 때요. 전자 면적 측정기 올려놓고 거기서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러면 항상 오차가 발생하니까 일부러 좌표를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좌표들이 구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면적을 측정할 때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요,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르고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까 봐요. 오른쪽 아래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 도면에서 절대 측량하지 말아라. 항상 좌표를 가지고만 측량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20장 중 제8호, 이게 도면 번호죠. 도면. 자, 그러면 도면 번호가 등록되는 장부를 보죠. 도면 번호는요. 우리가 토지대장을 볼 때 없습니까? 도면을 바라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 이거 먼저 지적도 임야든 도면 번호를 적겠죠. 먼저 기본적으로.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에는 이제 도면 번호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토지대장 임야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도면번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도면번호가 있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도면번호가 있었죠. 그러면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요.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도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따로 도면번호는 없어요. 도면번호는 없어요. 그러면 도면번호가 등록되는 것도 이 5개만 등록이 돼요. 나중에 이건 외워도 되니까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기 때문에 축척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축척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보죠. 그럼 이게 쭉 이렇게 이제 도면에 외곽선이 있죠. 도면의 외곽선이다 그래서요. 이것을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외곽선, 줄여서 도곽선. 도곽선을 보니까요.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숫자들이 있어요. 이 숫자들은 도곽선 옆에 붙어 있는 숫자다 그래서요. 도곽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곽선 수치는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도면을 보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점으로부터 통일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그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고요. 미터 단위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넣습니까? 11만 4,200m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1만 4,000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라는 거예요?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뭐요? 200m라는 거죠. 아, 실제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m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몇 m가 되겠구나.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요. 높이, 여기 위에서 아래까지의 실제 거리는 몇 m라는 거예요?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하잖아요. 152m죠. 152 빼기 0이니까. 그럼 실제 거리는 152m구나. 그럼 대충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각선 수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선들이죠. 이 선들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는 굉장히 세밀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0.1mm로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경계가 있죠. 그럼 경계 안에 어떻습니까? 72의 2 대. 72의 2가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그 다음에 대는 뭐예요? 지목이죠. 지목이었습니까? 한자로 돼 있죠. 그러면 주로 돼 있으면 여기는 지목이 뭐예요? 주소용지. 주차장은 차로 쓰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호로 어떻습니까? 지목이 등록되고요. 그럼 여기 안에 넣습니까? 지번, 지목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 같은 건 기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19자는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고유번호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없습니까? 면적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지번, 지목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도면을 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두 가지씩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도면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요.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도면에 등록된 사항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니까요. 12.51, 12.5 이렇게 숫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만 특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럼 12.51 그러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2.51m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m 51cm라는 거예요. 정확히 할 수 있죠. 왜? 좌표를 구해놨으니까.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2m 51cm.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적도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이건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요, 일반적인 지적도나 이마저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특히 세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라고 적고요.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 이 세 가지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적의 지적도에서만 특히 세 개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이 세 개가 없이 이루어져 있어요. 도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동그라미 6, 동그라미 5 있죠. 그럼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한다고 했어요? 기준점을 정해놓고 여기서 광선 쏴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아니,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죠. 거리 측정할 때 씁니까? 측량 기준점을 정해놓고 광선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측량의 기준점들을 나타냅니다. 측량의 기준점. 삼각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각점 또는 지적 기준점의 위치 등도 등록이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도면에도 등록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등록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을이라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자, 실제 토지예요. 이건 실제 토지. 실제 토지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제 토지는 여기가 경계이긴 하지만 어디가 경계인지는 모릅니다.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보니까요. 내 토지를 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네 토지 안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토지를 넘어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이요. 이 갑과 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은지는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나중에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다툼 이런 거 현실에서 많이 생기죠. 건물이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건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측량을 했더니 여기가 경계인 거예요. 지상 경계가.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요. 한번 측량을 해봤더니 여기가 경계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갑의 토지가 침범을 했죠. 을의 토지에. 그럼 이거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철거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철거하면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얼른 건물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건물 사는 사람 없습니까? 사자마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측량을 한 다음에요. 측량을 하면서 당신 건물이 이만큼 넘어갔습니다.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긴다든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요. 지적 공부 도면에요. 이걸 표시를 해놓습니다. 정확히 제도해가지고 이 건물은 얼마만큼 넘어갔는지 얼마만큼 안 넘어갔는지 이걸 표시를 해놔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넘어갔으면 얼마만큼 안 넘어갔다. 넘어갔으면 얼마만큼 넘어갔다.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면에는요,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가 때로는 등록되기도 해요. 지적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요거예요.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은요, 우리가 도면을 계속 연상하시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대장 5가지는 2가지씩 외우고, 도면은 도면을 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앞으로도 몇 번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볼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연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장 맨 처음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충자를 앞으로 가게 되면요. 자, 토지대장 임야장에는요, 등록되는 사항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는요, 그냥 다 등록된다고 기억하세요. 다 등록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등록되지 않는 것은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면은 등록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어떻습니까?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었잖아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경계가 등록되지 않는 거죠. 또 토지대장 임야장은 소유자는 기록을 해요. 근데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2사람 이상일 때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전문부를 따로 빼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지분을 기록하진 않아요. 소유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전문부로 따로 빼버렸으니까 기록이 안 되고요. 어떤 토지가 대지권이 목적이 되면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었잖아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버린 거죠. 대지권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안 되고요. 또 좌표, 이거는 토지의 표시이긴 하지만요.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었잖아요. 좌표로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좌표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첫 페이지. 거기에 등록되는 사항, 등록되지 않은 사항.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또 이걸 알면 편해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있어요. 4가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됩니다. 그럼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지만은 그 면적은 도면에 기록하지 않고 토지대장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그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면적을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타 사유들이에요. 토지 이동 사유. 이런 것들은 그냥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뭐 개별 공시지가나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그냥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앞뒤로 한 페이지, 2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2페이지를 통해서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이제 문제를 한 문제 보고 어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문제만 한 문제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자, 27회 때 나왔던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항,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도 나오고요. 종합적으로. 아니면은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도에 등록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도 나와요. 뭐 비교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자, 그럼 보죠. 1번. 토지대장, 이제 임야대장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소재 지번은 무조건 다 등록되는 거죠. 대장이면 고유번호 장부는 무조건 등록되는 거죠. 맞죠. 2번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동일합니다. 소재 지번 당연히 등록되고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예요. 맞죠. 3번 지적도 도면입니다. 도면에 경계 있죠. 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있었죠. 위치도 하고 지적 기준점도 있었고요. 맞죠. 자, 공유지원명분 어떻습니까?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되고요. 전유부분 고물 표시는 뭘 표시할 때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 기록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대지권은 공유지원명분에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유부분 고물 표시는 대지권 비율을 나타낼 때 나오는 거니까 전유부분 고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뭐예요? 퇴지권 기록하잖아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고물 표시, 건물 명치. 이거 맞죠. 4번이 틀린 거죠. 두 문자로 외워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해를 통해서 딱 정리하시고 도면은 연상하시고요. 자, 첫 시간은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 수시로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죠.